동유럽의 한가운데 위치해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있던 체코슬로바키아는 2차 세계대전 때 결국 바로 옆에 있던 나치 독일에 의해 점령당하고 맙니다. 나치 독일이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며 야망을 떨쳤지만 결국 연합국가 소련에 의해 패전하고 말죠. 이 과정에서 소련을 해방시켜준 체코슬로바키아는 그 여파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맙니다. 이때 시작된 냉전 시대에 세계는 미국 진영과 소련 진영으로 갈라졌고, 미국 진영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소속된 소련 진영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급격한 체제 변화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들을 위해 개혁의 바람을 일으킨 이가 있었으니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공산당 서열 1위 알렉산드르 듭체크와 프라하의 봄 이야기입니다.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된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영향을 받으며 직접적인 간섭을 받게 되었고 공산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였던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리죠. 하지만 갑작스런 체제의 변화가 체코슬로바키아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방식과 정책은 산업화가 잘 되어 있는 체코슬로바키아는 맞질 않았죠. 무리한 도입은 결국 극심한 경제 침체를 일으키게 됩니다. 내부에서도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의 대통령 노보트니는 경제 재건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더뎌질 뿐이었죠. 공산주의에 질려버린 국민들은 개혁을 요구하며 공산당 체제를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반발이 심해지자 소련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무능한 노보트니를 내쫓아버리곤 잘 좀 해보라며 최고 지도자인 서기장 자리에 알렉산드르 둡체크를 임명시키죠. 공산당 전체 회의에서 공산주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고 유지하겠다고 선언하였죠. 소련은 매우 흡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둡체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노선을 과감하게 바꿔나갔죠. 프라하의 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공산주의이지만 더욱 효과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이전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주의 전통에 부합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하였죠. 소련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황스러울 만한 선언이었지만 둡체크의 행보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유개혁을 발표한 것이죠. 체코슬로바키아를 체코와 슬로바키아 연방으로 나눈다는 계획과 함께 보도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다당제 체제를 언급하였죠. 심지어는 민주적인 선거를 실시하며 얼마 있어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현 체제를 대체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대중들은 환호하며 개혁의 시행을 부추겼고 바로 시행되었죠. 하지만 자유개혁은 소련의 입장에선 아주 거슬리는 행위였습니다. 한창 냉정시대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지위가 약해질 것을 걱정한 소비에트 연방으로선 공산주의 국가였던 체코슬로바키아가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일은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소련은 큰 우려를 표명하며 회담을 소집하였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군사동맹인 바르샤바 조약을 체결한 4개국은 체코슬로바키아에게 민주주의가 포함된 개혁 정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유개혁으로 인해 공산주의에 대한 비방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실패한 민주화 운동인 헝가리 혁명처럼 될 것이라 우려를 표했죠. 이에 그치지 않고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변화를 멈추기 위해 협상을 시도합니다. 소련의 수상인 브레즈네프가 직접 나선 협상에서도 둡체크는 개혁파를 옹호하였죠. 결국 브레즈네프는 타협점을 제시했습니다. 반공산주의 경향을 억제시키고 언론을 통제하라는 말과 함께 공산당에 충성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더욱이 반공산주의를 지속한다면 투쟁과 개입할 것이라는 운연중에 위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둡체크의 자유개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담에 이어 협상조차도 만족스럽게 끝나지 않자 소련은 결국 군사적인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세우는 나라가 있다면 개입하겠다고 언급했던 브라티슬라바 조약을 명분으로 체코슬로바키아 국경 근처에 있던 소련의 군대가 진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1968년 8월 20일 바르샤바 조약의 4개국인 소련,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의 군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였습니다. 포위당한 체코슬로바키아 군대는 저항조차 할 수 없었고 단 하루 만에 체코슬로바키아는 점령당하게 돼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점령 과정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자 더 많은 사상자를 걱정한 둡체크는 인민들에게 저항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감히 민주화 운동을 시도한 둡체크를 축출해버리려고 쳐들어온 소련은 예상외의 상황에 당황하게 됩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대중들이 합심해서 대규모 비폭력 저항 시위로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둡체크를 제거했다간 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게 뻔했습니다. 놀랍게도 소련은 다시 한번 협상을 시도합니다. 자유개혁의 여러 항목들을 공산주의에 걸맞게 수정한다는
모스크바 의정서에 반강제적으로 서명시켰죠. 다행히도 둡체크는 죽지 않고 체코슬로바키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소련의 제멋대로의 행보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침공을 문제 삼았죠. 하지만 소련은 별거 아니라던 듯 반동분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원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분노한 이사회는 침공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투표를 제안하기 이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 뒤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는 바뀌어 있었고 자국에 대한 모든 문제를 의제에서 빼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투표는 취소되고 소련군은 머무르게 되었죠. 둡체크가 힘을 잃자 소련이 꾸민 뒷공작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막을 것이 없어진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를 공산주의적으로 바꿀 정상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개혁파 당원들은 모두 숙청해버렸고 불만 있는 지식인과 전문가들도 모두 내쫓아버렸죠. 심지어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개혁을 이끌었던 줍체크는 바르샤바 조약과 소련에 다양하는 음모 세력이라며 공산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둡체크의 부단한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자유개혁과 함께 찾아온 프라하의 봄도 끝나버리게 되었죠. 그러면 여기까지 A군의 세계사, 공산주의 사회였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었던 프라하의 봄 이야기였습니다.